그래요.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뭐야 시간 왜 이렇게 됐지? 아까 전에 분명히 한 10시 한 분에 부른 것 같은데 10분? 그래 뭐 10분 정도야 뭐 커버 가능하지. 자 이제 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합시다. 이게 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다. 이번 시간이 매우 중요하시다. 자, 일단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열이에요. 수열. 그리고 미적분 투할 때는 이제 수열의 극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수열이다. 수열이다. 수열을 공부해요. 수열. 이제 수열은 뭐냐면 이게 수를 나열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규칙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수열을 배울 거야. 등차 수열이고 이제 등비 수열이 있어요. 등차가 뭐냐면 한자로 같을 등 차야. 그러니까 차가 일정하고 등비 수열은 그 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1 그다음에 1 그다음에 3 그다음에 5 그다음에 7 이렇게 하고 쭉 가서 지금 얼마씩 하고 있지? 플러스 2씩 더하고 있지? 2씩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A1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끔씩 첫째 항은 1을 생략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둘째 항 둘째 항 처음이니까 1 써도 상관없지. 셋째 항, 넷째 항 이러거든.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지.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이고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뭐냐면 2 그다음에 6 그다음에 18 그다음에 54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3씩 하고 있거든. 곱하기 3 그리고 이제 첫째 항 그다음에 둘째 항 그다음에 셋째 항 그다음에 넷째 항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 그래서 항과 항 사이에 비율이잖아. 비율 등비 비율이 같아요. 왜냐면 둘째 항을 첫 번째 하고 나누면 3이고 그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누면 또 3이고 그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누면 3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율이 같다 해서 등비수열이고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이고 얘는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차가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제 커먼 공통이라고 하잖아. 그지? 커먼 그러니까 이게 익숙지가 않네. 영어 쓰니까. 자, 차는 수학에서 디퍼런스라고 하거든. 디퍼런스. 그래서 커먼 디퍼런스라고 해서 이게 공통된 차라고 해서 커먼 디퍼런스라고 해서 저기 D를 씁니다. 공차는 이제 이걸 공차라고 하거든. 공차, 공통된 차, 그러니까 커먼 디퍼런스의 약자 D를 씁니다. 디퍼런스. 차입니다. 알겠죠? 디퍼런트가 다름이잖아. 근데 명사형인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쓰이나 차. 그래서 D로 쓰고 얘는 공통된 비율이잖아. 그러면 common ratio가 비율이거든. 그래서 공통된 비율이라고 해서 얘는 공통된 비율이라서 공비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는 공차.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좀 존재하고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가 존재합니다.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통된 비율 여기 약자 스몰 R로 쓰는 거야. 알겠지? 이러한 수열이야. 수열.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이 그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수열에서 쭉 갈 때 n번째 항이 필요하잖아. n번째 항을 알아야 되거든. 이제 이걸 하이라이트해요. 이게 첫 번째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n번째 항을 알아야 돼요. n번째 항의 목표가 있어. 그래서 이 n번째 항은 일반항이라고 하거든. 그치? 동경에서도 일반각 표현했었잖아. 일반각의 표현은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였잖아. 그치? 얘가 몇 바퀴 회전해서 세타인지 몰라도 알겠죠?
그리고 동경의 위치 다 아시죠?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앞에 2개는 빼는 거고 대칭은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남는 거는 그냥 그거 떠올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이건 일반 각이고 여기선 일반 항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항. 일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항을 조금 잘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항은 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자 일단 생각해보면 조금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여기서 규칙 관계를 보면 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자 D를 한 번 더 했지. 한 번 더 했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 보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2번 더 했겠지. 맞아요? 왜냐면 세 번째 항은 간격이 2개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 더 하면 쉽지.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간격이 3개니까 D를 3번 곱했겠지. 이해가? 왜냐면 네 번째 항은 첫째 항부터 간격이 3개니까 항이 4개면 간격은 하나 덜 나오잖아.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시죠? 네. 초등학생들 문제 풀면 되게 귀여워요. 패닉 상태예요. 도로의 양끝에 나무를 4개 심었습니다. 이 4개의 길이가 12m일 때 나무 사이의 간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게 뭐야 나무가 4개니까 12m를 4로 나누거든?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죠? 막 이제 막 패닉 상태지. 그래서 나무가 4개인데 간격이 3개야 이러면 막 이러면서 막 그래.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간격이가 항이 4개면 간격은 3개인 거야. 얘네들도. 이게 이제 핵심이지. 그러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곱하는데 d를 몇 번 곱하냐? n-1번 곱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졌죠? n번째 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거를 정리를 하잖아? 정리를 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로 an은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요. 이렇게 1차식. 얘는 뭐 상수였을 거 아니야. 어떤 수?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일반항은 1차 함수고 뭐 2차 항은 뭐 S에는 2차 함수라고 해서 나도 이거 고등학교 때도 들어봤고 나도 그렇게 정리할까도 싶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화려하게 이게 뭐 1차 함수긴 한데 이게 뭐 자연수가 1, 2, 3 이러는데 필요하면 하겠지 선생님이. 알겠죠?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좋은 것만 가르치고 싶어서 진짜 별의별 거 다 본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1차식이다. 계속 얘기를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해. 일단은 지금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가 1차식인데 일단 요거는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첫째에다가 공차를 요 항의 개수에서 n-1번 더한 거구나.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볼게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했겠지? 그리고 자 세 번째 항은 공비를 2번 곱했겠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했겠지. 왜냐면 간격이 3개니까. 이해가지? 그러면 일반항도 끝났네.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하는데 n항이면 간격이 n-1 간격이니까 이만큼 곱했겠구나 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에다가 r의 n-1제곱이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자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합을 공부를 해볼게요.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공부했어. 지금 첫 번째 개념은 자, 합을 공부해볼게. 합을 공부하기 전에 자 이것도 해볼게요. 자 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항 공부했고
12, 3, 5, 15. 자, 이제 그 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등차 중항이라고 할 거예요. 등차 중항.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등비 중항이라고 할게요.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이라고 하거든. 자, 일단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세수가 ABC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등차 중앙이 얘가 갖는 성질이 뭐냐면, 이 B는 A 플러스 C랑 같아. 이게 등차 중앙식이야. 가장 중요한 기본 식이야. 왜 그러냐면, 양변을 2로 나누면 A 플러스 B를 가운데로 평균을 내면 정확히 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평균 내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얘네 둘이 평균 내도 이렇게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네들만 놓으면 얘네들도 등차수열이에요. 49하니까. 그럼 얘네들이 평균 내도 얘가 나오거든요. 이해가지? 그래서 등차 중앙은 요 식을 갖습니다. 알겠죠? 등비 중앙은 어떻게 되냐? 등비 중앙은 자, 어떤 세수가 ABC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럴 때는 무슨 식이 성립하냐면 얘는 2배를 했잖아? 얘는 2배를 하는 게 아니라 B 제곱은 A 곱하기 C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 36인데 얘네들이 곱하면 36 나오고요. 얘 제곱하잖아요? 얘네들이 곱한 거 나오고 얘 제곱하면 얘네들이 곱한 거 나와요. 그리고 얘랑 이 세 개를 봐도 어차피 얘랑 얘 세 개를 봐도 그러면 얘가 90 곱하는 등비수열로 봐도 얘 제곱한 건 얘네 둘이 곱한 게 나와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이해가지? 증명 방법은 간단하죠. 증명해 보겠습니다. 잘 봐. 이번 증명은 뭐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되냐? 너무나도 간단한 게 이게 만약에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곱하기 R씩 했을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러면 얘는 B는 AR일 테고 C는 AR의 제곱일 테지. 그럼 얘 제곱하면 얘네들이 곱한 거랑 같잖아. 뭐 증명할 것도 없지. 그래서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에 곱과 같고 등차 중앙의 그 성질은 가운데를 2배하면 양옆에 합과 같다. 요거는 필수입니다. 알겠죠? 정말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꼭 아셔야 돼요. 1교시 때. 핵심입니다. 알겠죠? 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조형물을 만들 때 뼈대부터 만들고 살을 붙이잖아. 그 지금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고 솔직히 맨 처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완성을 하는 거야. 살을 붙여서. 이해가지? 그래서 근간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과 이제 등차 중앙 등비 중앙에 관한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을 공부를 하고 문제 풀러 가볼게.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가로 표시로 해서 이렇게 A에 이렇게 써놓고 A에 이거는 어떤 일반항을 갖는 어떠한 수열입니다. 이런 표시야, 표시. 수들의 나열입니다. 이런 표시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N은 그러면 당연히 자연수겠지. 1부터 들어가는 거겠지? 1, 2, 3,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1.5번째 항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수열 표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수열, 얘가 등차 수열일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중가로 표시하고 AN 하면 수열 표시입니다. 수열 표시. 알아두시고 이런 건 수열 표시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식을 알아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그러면 수역자들이 등차 수열을 쭉 나열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합을 공부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합을 또 나타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한 예를 설명하자면 어떤 예가 있냐면 가우스 알지? 가우스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거 유명한 일 알지? 학교 선생님이 막 바쁘셨나 보지? 그래서 막 뭔데 야 1부터 100까지 더하고 있어봐 했는데 막 애들 이렇게 더하고 있는데 가우스는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1이랑 100 더하면 100일이고요 2랑 99 더하면 100일이고요 그래서 그 세트가 50개 있으니까 곱하기 50 했어요. 그런 일화가 있잖아. 그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랑 똑같은 원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3까지 더한 거는 100까지 더한 거는 1, 2, 3, 4 해서 100까지 나열된 수열 어차피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로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등차 수열 합이랑 관련된 내용이거든, 실은. 그래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어떤 원리냐? 자, 일단 등차 수열 A1, A2, A3.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면 플러스 D씩 해 나가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나열을 했어 n번째 항까지. 그치? 근데 수학자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나열된 수를 n번째 항까지 다 합해보고 싶었던 거야. 다 합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합공식이 나와. 실제로 유출을 했고 보여줄 거야. 그러면 시그마는 왜 등장했을까? 등차 공식과 등비 수열 공식이 안 적용되는 수열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제 시그마를 배우는 거야. n번째 항까지 합을 보기 위해서. 알겠죠? 다 의미가 있다.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을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거를 다 더해보고 싶었던 거야. n번째 항까지 합이 뭐냐? 일단 기호로는 SN입니다. 이게 썸의 약자예요. 썸 더하다. 아시죠? SN은 뭐다? 어떠한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SN이다. SN. 자, 그래서 이제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썸의 약자입니다. 알죠? SN.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어떻게 유추해냈냐면, 이제 이런 거지. 이게 첫째 항이고, 이제 이거 1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게 라스트 항이잖아. 그죠? 그럼 등차 수열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첫째 항이랑 요 항이랑 더하면 항이 다 같아요. 같아. 실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 5, 8, 11, 14. 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진짜로 이게 16이고 16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합이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해. 그리고 이게 몇 세트 있는지 봐야지. 그래서 원래는 항이 n개면 이게 n개인데 지금 둘이 합쳐서 한 세트니까 2분의 n개만큼 있겠지. 2분의 n개만큼 있겠지.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일단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일단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7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짝이 이렇게 19, 19, 19 딱 해서 뭐야? 2 플러스 17인데 딱 뭐야?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딱 요만큼 있는 2분의 n개만큼 있는 게 딱 맞지. 이해가시죠? 근데 홀수일 때도 적용이 되는 거지.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2 플러스 14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2분의 항의 개수가 5개지. 맞죠? 그러면 이거는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돼요. 선생님 5개인데 어떻게 이게 되죠? 세트가?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게 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진짜 얘가 2세트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한 세트, 2세트. 그리고 여기는
얘는 짝이 없네. 또 그러네.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절값 딱 나오는 거 같지? 정확히 홀수든 짝수든 의미가 딱 있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자, 요게 조금 더 중요한데 요게 중요해. 이제 요게 중요해. 자, 이제 요것도 아셔야 돼. 이건 당연히 알겠지? 근데 L이 라스탕이 뭐냐면 이게 일반항이거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n-1이라고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꼭 암기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 교과서에도 이제 정확히 나와 있는 식입니다. 두 개는 필수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심화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제 심화 과정 이건 해야 돼. 알겠지? 자, 요건데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된다고 했죠. 이렇게 맞지?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 알겠죠?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이따가 알려줄게. 선생님이 뭔지 그것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일단은 빠짐없이 다하기 때문에 너네는 아마 내신 잘 볼 거야. 내가 수업한 거 외에는 안 나와. 알겠지? 근데 예민해.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예민한 거야. 왜냐면 내가 수업하는 내용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짐없이 정확한 커리큘럼이거든. 대한민국 모의고사 수능 계속 분석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교과서도 지금 잘 봐라. 15년째 애들 교과서 시험 대비면 교과서만 풀렸다. 15년 동안 뭐가 있는지 뭐가 빠졌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거야. 뭐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정보 파악을 빨리 하려고 해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 스타일이. 그래서 이것도 알려줄 거야. 일단은 여기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 그지? 그리고 그럼 이게 등차수열이잖아. 맞죠? 등차수열이지? 그럼 내가 연계를 시켜볼게. 일단 조금만 집중해보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같은 수열에서 도출해낸 식이라고 해, 같은 수열이라고 해볼게. 근데 얘가 이 자리가 2분의 d 자리야. 그렇다는 얘기는 좀 잠깐 들어봐. 얘가 공차의 절반이 온 거거든. 그 얘 2배 하면 이게 공차야. 2a가. 그럼 얘는 아까 dn이었지. 그럼 얘가 2a가 와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오겠지. 뭐 c가 오든 이렇게 오겠지.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내가 다 이해하게 해줄 테니까 좀 들어봐. 그냥 일단 그냥 일단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얘는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다. 요거까지 좀 정리해봐. 내가 다 정리해줄게. 알겠죠? 일단 등차수열부터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등비수열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나는 이거부터 이해시켜줄게. 얘가 왜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고 얘가 왜 2분의 d자리인지 알려줄게. 요거를 전개를 해서 정리해볼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분의 분배를 하잖아. 그러면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야. 알겠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상수항으로 볼 수 있죠. n은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로 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n을 분배를 해. n을 분배를 하면 여기가 2분의 d고 n 곱하기 는 n 제곱이 되겠지. 이해 가시죠? 더하기 얘는 2분의 이렇게 상수인데 2분의 2a 마이너스 d인데 여기다 n을 분배를 하면 여기가 n이 생기겠지. n 이렇게. 요거 이해 가니? 이거 문자식인데 중학교 1학년 잘 봐. 다시 2분의 n에다가 dn 자 다시 써줄게. 자 헷갈리면 다시 써줄게. 잘 봐. 다시 2분의 n에 얘 정리를 하면 dn 플러스 자 2a 마이너스 t로 보라고. 얘가 n의 상수항, 얘네 개수고 n의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2분의 1 n을 여기다 곱하면 여기다 곱하면 2분의 d에 n제곱 되는 거 같잖아. 그 여기 뒤에다 곱하면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t에 n 이렇게 되잖아.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요 자리고 B는 솔직히 이게 뭔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슨 수가 오는구나. 그래서 Sn 등차 수열의 Sn은 A n제곱 플러스 Bn꼴로 오는데 요거는 알아두셔야죠. 공차의 절반이 오는 거구나.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일반항을 쓸 때는 여기가 D 공차 자리지. 그러니까 D2의 요거 2배 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러면 이게 일단 요거는 문제 차근차근 풀어볼 텐데 이게 위력이 어디에 있냐면 위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끝판왕으로 가볼게. 몇 페이지를 피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거 발연기하는 사람. 너 친구 재채기하는데 왜 웃어? 속상해서. 자, 134쪽 펴보세요. 134쪽. 자, 위력이 어디냐면 234쪽에 필수 예제 15번에 2번 보이니? 필수 15번에 2번 보여요? 234쪽에? 자, 이게 만약에 객관식 단답형이야. 응? 객관식 단답형용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 SN이 n제곱 플러스 n인데 AK가 20일 때 K 값 구하래. 맞아요? 자, 고교 내신에서는 자, 객관식 단답형일 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n에 관한 2차식이죠. SN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상수항 없지? 그치?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 괜찮죠?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D가 얼마죠? 2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 A1이랑 S1은 같아요. 왜? 이게 첫째 항인데 얘는 첫째 항까지만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S2는 첫째 항부터 A2까지 더한 거고 S3는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SN이 뜻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이 의미를 알겠어? 그냥 A1과 S1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인 걸 알았지? 체킹을 했지? 등차 수열이구나. D가 2구나. 1 대입하면 얼마야? 2지. 그럼 S1이 2면 첫째 항도 2구나. 그러면 일반항은 원래 A 플러스 N 마이너스, 그러니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하시면 돼요. 첫째 항 플러스 n-1d 하시면 정리하시면 그냥 2n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 과정은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dn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n에다가 여기 뭐 플러스 c 올 텐데 첫째 항이 지금 2 나와야 되지. 1 대입해서 2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가 이제 0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의의가 있는 거야. 요걸 알면. 알겠어? 그러면 이게 객관식 단답형. 그러니까 그러면 AN이 2N인데 그럼 K AK가 20이래. 그럼 2K가 K 대입하면 2K가 20이니까 K 값 10이네. 10번째 항이네. 10번째 항.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서술형은 무슨 유형인가요? 당연히 서술형도 있지.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여기 지금 몇 분이야? 30분이 가였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거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고교 내신 수능 모의고사에서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객관식, 그러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잖아. 고교 내신이든 현재야. 옛날에는 활용 문제들 많이 나왔지. 근데 지금 봤을 때 나는 그 담백하게 공부하고 담백하게 풀어야 된다고 봐. 혹시라도 너네한테 최근 경향에 그 혹시 벗어날까? 최근 모의고사랑 수능 너네 단원 요거 있잖아. 실제 그래 풀어도 그냥 담백하게 풀면 풀리거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대로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눈이 따갑냐? 이거 바람 왜 이러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무슨 내용이냐? SN과 AN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별로 어렵진 않아. 뭐냐? SN번째 항에서 그 전항까지 항을 빼면 그 전항까지 항을 빼면 뭐가 남냐? AN이 나와요. 그치?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지. 왜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쭉 더해서 AN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얘는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더한 거야? 그 전 AN-1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빼면 얘가 정확히 사라지겠지. 그래서 AN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면 짱 좋은 말, 조건이 따라 붙어요. 얘는 무슨 조건이 쓰냐? 약간 이 식을 쓰잖아. 그지?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무슨 뭐 악마의 거래 뭐 이러면서 막 이 식은 쓰긴 쓰되 뭐 조건이 있다, 뭐 단점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한테 뭐 비유가 좀 이 식은 쓰는 거 좋아요. 그래서 왜 뭐가 유치해? 너 초밥 먹지 마. 진짜 너 진짜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맞아. 어디 얘기하고 있었지? 아 맞아, 이거. 맞아요. 이거를 쓰면 수열의 항과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를 한 번에 깔끔하게 이제 파악했잖아. 참 좋은 식이지. 근데 이렇게 좋은 식 써먹는데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여기 n-1 있잖아. 조건이 뭐가 붙냐? 항은 0번째 항이 없어. 있어서도 안 되고 오류야, 오류. 그러니까 0번 S0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한 식이야. 이 식 자체는. 왜냐면 0번째 항까지는 없거든. 그죠? 1 대입하면 S1 빼기 S0은 A1 이런 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조건이 붙어요.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는 식이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그래도 아니 그냥 두 번째 이상만 해도 다 이게 먹히겠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주는? 따로 n이 1일 때는 따로 구해줘야 돼. 알겠죠? 그 n1은 쉽죠. 어떻게 하는데 그냥 첫째 항은 뭐랑 같아? S1이랑 같으니까. 그치? 여기 맨 처음에 SN식 주어진 데에다가 1 대입하면 이거 따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따로 구해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객관식 단답형일 때는 우리가 n에 관한 2차 식이면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세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식을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봅시다. 자, 어떻게 써줘야 되냐? S의 n-1은 자 n 자리를 n-1로 바꿔주는 거야. 자,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유는 AN식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야 얘를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AN식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n 자리를 n-1로 다 바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식을 정리를 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인데 n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 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좌변에서 얘에서 얘 빼면 an이 나와. 단 이 an은 언제만 의미가 있어? 지금 여기 조건에 걸렸기 때문에 n이 이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an은 알겠지? 그래서 a1만 따로 구해주면 되지. 일단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사라지고 얘에서 얘 빼면 2n 정확히 나오지? 괜찮지? 그래서 얘는 이 식은 자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된다.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지 누가 뭐래도 이 식 더해 나가는 이해가죠? 네.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6. 그러면 이 식 더해 나가면 수열이고 누가 뭐래도. 그럼 이제 첫째 항은 어떻게 되냐? 그럼 선생님 첫째 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S1 식이랑 같으니까 아까 처음 주어진 1 대입하면 2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일반항이야. AN이야, AN. 근데 문제에서 몇 번째 항이 20대냐? 그럼 여기가 K로 바꾸면 2K가 20될 때니까 10번째 항이면 20 나오지? 그래서 정답은 K 값은 10이야, 10. 이해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2 위에 있는 식이 첫째 항부터 둘째 항부터 의미가 있는데 여기다 1 대입해도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건 뭐다? 이 수열은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되면 식을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죠. 맞잖아. 여기다 1 대입해도 2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요 식을 합쳐서 그냥 이제 범위 없이 그냥 2n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항부터 여기다 1 대입 2부터 의미가 있는데 1 대입해도 어차피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쳐서 쓰는 거야. 따로따로 써줘도 되고. 아시겠죠? 알겠죠?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수업 집중해서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만.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수능에 나온 수능은 정확히 교과서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에 서울대 막 높은 서울대 막 전국 1등 한 애들 보면 막 맨날 그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하잖아. 그걸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교과서만 봤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하이 퀄리티니까 분석을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봐야 돼. 수능이잖아. 수능 만점자 보면 막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하잖아. 그럼 애들 막 무시하면 무슨 교과서만 봤어. 뭐 다 했으면서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걔네들의 세계는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될 시험이 뭘 물어보느냐가 중요하잖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외에는 안 물어보고 나서 그것만 아웃라인 치고 그것만 판 거야. 그 파트만. 그러니까 당연히 다 맞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쓸데없는 것을 안 봤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너네가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야. 지금 너네가 목표가 공부지. 내신이고 뭐 뭔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목표한 바가. 그러면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목표치를. 허공에다가 휘둘리면 안 되지. 그지? 이순신도 상대를 알아야 이기던가 말이가 엄청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해서 이긴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항상 공부할 때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하는 말씀 잘 듣고 내가 맨날 그 시험지 갖고 투덜해도 그래도 어찌됐거나 학교 선생님이 짱이야.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도 메이저지 않냐. 메이저. 그래도 시험은 좀 예민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잘 들어야 돼. 주는 선생님도 있어. 넌지시.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등차 수열합은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봐. 지금 수열합과 일반항 관계는 수능에서도 물어봐요. 이게 왜냐면 이제 시그마 기호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알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식을 어떻게 놓냐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K 빼기 시그마 K1부터 N-1 AK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노멀하게 해놓으면 아직 시그마는 안 배웠지만 이게 N번째 항까지 합인 거고 다 1부터 N까지 여기다 대입해서 다 더했다는 뜻이고
이거는 요 k에다가 1 대입하고 더하기 2 대입해서 더하기 3 대입해서 n-1번째까지 더했다는 이게 sn이고 이게 sn-1이거든 의미가. 배우겠지만.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뭐니? an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마로 돌려서 물어볼 수도 있다니까. 분석을 잘해야 돼. 분석을. 그러니까 수준 있는 문제는 이런 거 시그마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학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핵심 개념 이건 꼭 알아야 돼. 알겠죠? 꼭 이거 수열의학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요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만약 이런 것도 응용이 가능하지. n-2까지 빼면 뭐만 남을까? a-n이랑 a-n-1 딱 두 개가 남겠지. 이런 개념적 이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열의학과 일반항사의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딱 하나만 더 이해하면 돼. 지금 매우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딱 하나만 더 이해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너무 많이 쉬면 안 되는데. 지금 진도 스케줄 딱 목표치 나왔다고 이렇게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되는데 금요일에 끝난다고. 자, SN이 n제곱 플러스 n이야. 그치? 여기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이 수열 A에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자, 여기 상수항이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걸로 해볼게. 어차피 위에 있는 거 풀어야 되니까. 자, SN이가 있는데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가 있어. 이거 여기까지 있으면 딱 첫 장부터 등차수를 딱 이뤄서 이게 깔끔한데 이게 뒤에 상수항이 있어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너무 막 맨날 갈고대가지고 네가 막 억지로 그렇게 리액션 안 해도 돼. 얘네들이 아주 그냥 무슨 방청객도 아니고 막 이러고 아주 그냥 아까 뭐라고 했지? 재밌어서요. 또 초밥 완전 확시. 진짜 내가 만들어도 되게 맛있었거든. 진짜 나도 재밌는 얘기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어배 타러 간 얘기, 무슨 배 타러 간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데 수업하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다. 저기 뭐야? 니네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커서 요트 사. 요트 알겠어? 요트 사. 그래서 다 요트 정박해놓고서 다 여름 휴가 때 그지? 거제도 같은 데 가서 너는 전화 한 통화 요트가 타고 싶네. 아니 그냥 넌지시 흘려. 그냥 요트가 요새 좋나? 그러면 엄마 또 바로 저쪽에서 어딘가에서 모시고 간다 이제. 끝발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야 진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게 맨 끝에 항에 뭔가 상수항 있잖아? 그러면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SN이 A의 N제곱 플러스 BN에서 딱 끝나면 첫째 항부터 착 이쁘게 딱 등차 수열이 딱 이루어져요. 근데 C가 있으므로 여기 상수항이 붙으면서 삑사리가 난 거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정확히 이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설명해 볼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잘 봐. 얘가 없다고 칠게. 마이너스 1이 없다고 쳐. 그냥 얘 무시하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공차의 반절이 왔지. 그러면 얘 개수 2배 하니까 D가 2란 말이야. 괜찮지? 그리고 얘가 없다고 해봐. 첫째 항 얼마니? 여기다 1 대입해 얼마야? 4죠. 네. 그러면 실제로 나열을 해볼게. 첫째 항이 4고 둘째 항은 6이고 8이고 10이고 10이고 막 이렇게 나가. 맞지? 그러면 얘는 첫째 항까지의 합은 4가 나와야 되고 둘째 항까지의 합은 10이 나와야 되고
셋째 항까지 합은 18이 나와야 되고 넷째 항까지 합은 SN이 넷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8이 나와야 돼. 근데 빼기를 했어. 그럼 꼭 나와야 될 수부터 1이 모자르거든. 이거 1을 어디로 도망가냐, 누가 훔쳐갔냐는 거지. 첫째 항에서 1을 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나와야 될 합보다 1만큼 적다는 거는 첫째 항을 건드려 놓은 거야. 이해가? 아 봐봐, 여기다 1 대입하면 4 나왔는데 마이너스 1 값 정확히 나오지. 그러면 둘째 항까지 합은 원래 얘가 없으면 둘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나와야 돼. 근데 딱 10이 나와야 되는데 1만큼 부족하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 왜 그러냐? 항상 첫째 항을 건드려 놓으니까 항상 1씩 부족하게 나온 거야. 이해가? 그래서 첫째 항이 여기 상수항을 딱 뺐다는 거는 원래 여기 n번째 항까지 1이 모자르잖아. 1이 모자른다는 거는 첫째 항에서 1만 딱 훔쳐간 거야. 누가 딱. 이거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첫째 항만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3, 6, 그러니까 이 수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6, 8, 10, 12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일어나요. 왜냐고요? 원래는 4인데 여기서 1 뺐어요. 이해가지? 그래서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는 첫째 항이 뭐가 나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온 거야. 첫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 이루는 거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뭐 문제는 안 풀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지금 첫째 항이 여기 3이지 3 맞죠? 네 그죠? 3이고 이제 그 두 번째 항부터 이제 6 이렇게 나가야지 그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 이루죠. 이해가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첫째 항이 3이네? 그 A1은 3이에요 3 이해가지? 그러면 이제 A 7번째 항 구하래. A 7번째 항. A 7번째 항. 그럼 원래 등차 수열이 등차 7번째 항 거라고? 그럼 원래 그 등차 수열 제대로 이거 없다고 쳐봐. 그러면 7번째 항은 4에다 뭐 더하면 되지? D가 2잖아. 2 곱하기 6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얼마냐? 16 더하기 이제 3 하면 이제 19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이해가죠? 간단해요. 지금 의미를 이해가지? 빼기를 했다는 거는 첫째 항만 건드려 놨구나. 그래서 항상 나와야 될 합보다 1만큼 부족하게 나오는 거다. 왜냐면 여기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이해가죠? 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첫째 항만 건드리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C까지 보여주고 자 지금 야매로 한 거고요 이건. 이해가? 그러니까 야매로 한 것도 지금 야매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다시 한번 봐봐. 수열이 아까 일반 항상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여기가 1이지. 그럼 2배 해. 그럼 D가 얼마야? 2야. 알겠어? 그리고 첫째 항은 얼마야? 첫째 항은 여기 없다고 생각했을 때 4야. 4. 이해가지? 그럼 첫째 항 여기서는 이제 진짜 첫째 항 구하래. 이 수열의 첫째 항 구하래. 그럼 3인 거야. 3. 알겠어? 그 7번째 항은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이 수열이었잖아. 그래서 구해주면 돼. 뭘 구하려는 간에.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원리대로 해볼게요. 원리대로. 자, 원리대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요구하는 대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열이 아까 일반 항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n-1은 그러면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에서 빼. 얘에서 얘를 빼면 a, n이 나오는데 조건이가 붙는다. n이 2 이상일 때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 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다. 논리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식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n 마이너스 3, 4 이렇게 자, 정리하시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이시다.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에 정리를 하니까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이시다. 그지?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야지 이제 얘에서 얘를 빼니까 사라지고 3n에서 n 빼니까 얼마? 2n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죠?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아까 A7 구하라고 했지. 그 7, 2, 14, 16 정확히 나와요. 이해가죠? 얘는 원래 나와야 될 그 수열 맞아. 응? 왜냐면 1 대입하면 첫째 항인데 봐봐 1 대입하면 4잖아 4. 근데 이거의 진짜 첫째 항은 뭐야? 따로 구해줘야 돼.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1 대입하니까 3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건 따로 써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상수항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합쳐서 쓸 수 없어요. 이게 없었으면 합쳐서 쓸 수 있었겠지. 얘가 4니까. 이런 느낌이 알겠죠? 그러면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은 완벽 마스터했어요. 알겠죠? 내가 혹시 빠진 내용 있나 볼게요. 등차 중앙도 했고 뭐 조금 격가지 얘기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개념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따로 있는 거야. 선생님 수업은 지금 개념적인 거 기술적인 거는 좀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터득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한 개념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등비 수열 있죠? 등비 수열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등비 수열도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딱 정리를 하고 맞춰볼게. 알겠죠? 그래 원리학계 하면 좋을 텐데 원리학계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 자, 아무튼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